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춘내 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분들, 바로 5.18 희생자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 광주를 찾은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희생자 영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생자 단체는 격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아니라 후손이 사과를 해도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 대한협 건너서 저기 당신들 듣고 있습니까? 3월 30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길을 걷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서 황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시민들이 저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저렇게 커다란 그림자가 생기더니 한 남성의 앞을 오! 거대한 벽이 덮칩니다. 어머 세상에. 공사장 가림막과 함께 철제 구조물이 맞은편 원룸으로 넘어지고 남성은 다급하게 뛰어서 화를 면합니다. 어머. 아파트 공사장의 중장비가 넘어지면서 인근 원룸, 건물 3곳을 덮치는 상황입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요 저 골목길을 걸어가시던 분은요, 허준 변호사님, 진짜 자칫 잘못했다가 몇 걸음 차이로 생과 사가 달릴 뻔했어요, 진짜. 지나가다가 저런 일 당하면 정말 며칠 동안은 트라우마에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공사장에서 집안에 어머, 구멍을 세상에. 뚫는 중장비거든요. 저게 네. 엄청난 크기의 중장비, 무려 높이가 37m라고 하는데 어머, 세상에. 아파트 13층 높이 정도 되는 장비예요. 어머. 그게 이렇게 넘어져서 이 주택가 인근의 건물들 덮쳤는데요. 거의 무슨 폭격 맞은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저곳이. 세상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무슨 전쟁이 난 줄 알았을 거예요. 어머. 인근에 있는 원룸 3곳을 덮쳐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이 진동과 먼지가 너무 크게 발생해서 한 주민은 지진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집에서 뛰쳐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수정 교수님, 네. 인근에 있는 원룸 3곳을 덮쳤다는데, 아니 그럼 원룸 안에 혹시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주민들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원룸 3곳 다 필로피 구조고 이런데 거기를 지금 저 거대한 이제 어떤 기계가 덮쳐가지고 그 중에 세 원룸 중에 2곳에서 사람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분들 5분, 한 곳에서 3분, 다른 곳에서 2분 해서 5분이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건물이 너무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건물의 안전이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하루아침에 지금 저곳에 지금 천만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지만요, 지금 생활터전이 하루아침에 지금 지금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이 됐잖아요.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그리고 관계자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꽝꽝 이렇게 났어요. 폭격 소리 거의 비슷해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뭐. 아주 일때 먼지가 엄청 났어요. 자고 있는데 저 철근이 바로 옆에 였다 그랬어요. 저는 뭐 죽었다 봐야죠.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꺼져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주민분들요, 지금 큰 부상 당하신 분은 또, 그리고 인명피해가 없던 게 천만 다행인데, 혹시 최명규 원장님, 저분들 앞서 우리 허준 변호사님 잠깐 언급했지만 나중에라도 나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겁난다, 혹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공포는 몸이 학습한다 그럽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할 때 굉장히 예상한 공포가 있고, 또 그분이 평소에 어떤 공포라든가 두려움에 굉장히 예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 잊고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오랜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 그러면은 아마 저 충격은 상당히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 사고 원인은요,
이 집안 땅을 뚫는 기계 있잖아요. 아마 공사 현장 오가시다가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대한 이 땅을 뚫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항타기라고 하는데 그 항타기가 지금 작업을 마치고 땅을 뚫는 집안을 뚫는 작업을 마치고 다른 곳에 작업하고자 이동 중에 저렇게 주변 있는 원룸을 덮쳤다는 거예요. 지금 저러다 보니까 앞서 보셨죠? 길을 가던 분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최재명 교수님 이건요. 해당 건설업체가 지금 혹시 안전관리 제대로 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경찰이 수사를 할 거고요. 일단 문제는 이제 피해를 본 분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 시공사 신세계 건설 관계자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네. 브리핑 내용을 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치료와 보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히면서 네.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낼 대체 숙소를 마련해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피해 건물의 구조 안전 진단을 하고 신속한 사고를 복구하고 사고 원인 규명 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브리핑 현장에 주민들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갑자기 놀라서 몸만 피해 나온 상황이라 생필품, 중요 귀중품 이런 걸 그러네요. 갖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갈아입을 옷도 없는 상황이니까 구조진단을 하는 건 좋지만 어떤 방법으로는 그걸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시거처가 아니라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요 진짜 하늘이 도왔어요. 왜냐하면 저 항타기가 덮친 곳에 혹시라도 지금 뭐 행인분은 피하셨지만 혹시라도 저게 잠시 차가 정차했다거나 했다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로 이 건설업체요 반드시 시공사는 주변 집안에 이 침하 그리고 흔들림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를 해야겠습니다. 안전장구 꼭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서울 강남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잔인한 범죄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GTA 시리즈가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어서 이 강남판 이 GTA 게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택시 한 대가 지금 길가에 멈춰서는 거 보이시죠? 근데 택시 기사가 내리더니 조수석으로 가서 차 문을 여는데요. 승객이 내리는가 싶더니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지금 승객이 하는 거 보세요. 택시 기사의 뺨을 갑자기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발로 배를 저렇게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택시 기사가 피하려고 하니까 쫓아가서 또다시 저렇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인데요. 세상에. 폭행이 계속되니까 택시 기사가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이 승객 갑자기 운전석에 앉더니 지금 저렇게 택시를 몰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 택시기사와 승객 맞아요. 오히려 지금 폭행하고 지금 택시기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자리 피하니까 차를 훔쳐 달아나게까지 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18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의 한 대로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택시 승객 30대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갑작스럽게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택시 기사는 50대 후반 정도 됐습니다. 뇌경색이 있어 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뺨을 때리고 발로 가격을 하는데 그대로 맞다가 결국 피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 택시 기사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사이 이 승객은 정차해 있던 이 택시를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남성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승객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정말로 불량배예요. 무례한이에요. 무례한. 정말로 무법천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저 사건 목격하신 분이 계세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급하게 112 신고를 해달라. 자기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112 신고를 제가 제 핸드폰을 했고 한 1분도 안 돼서 나갔는데 그 사이에 택시를 훔쳐서 도망갔는지. 세상에 피해를 호소하고 112에 신고를 요청하는 사이 저 무례한 저 정말로 조폭과도 같은 불량배 같은 저 남성
택시를 타고 도주했는데 어디까지 간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술 마신 상태였잖아요. 얼마 못 가서 사고까지 냈습니다. 2km도 채 못 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택시를 가져가는 게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몰래 훔쳐가는 게 아니라 물리력으로 의사를 제압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강취라고 하는데요. 강취한 택시를 몰고 불과 1, 2km 가량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냈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버리고 또 다른 택시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뭔가 이 남성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챈 겁니다. 네. 그래서 태우지 않았어요. 어허. 그랬더니 걸어서 이동하다가 또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하. 저렇게 현장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하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고 또 다른 택시로 지금 계속해서 아마 동선을 따돌리려고 경찰의 어떤 수사망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요. 그럼 최진봉 교수님, 예. 당시에 저 폭행, 저 사건은 왜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 일단 피해자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를 탄 거예요. 네. 탄 다음부터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아하. 보통은 목적지를 얘기하잖아요. 네. 어디로 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기사가 어디로 가겠다고 하고 동선을 따라 가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직진해라 이렇게. 어느 가는 길에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 따라 간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그때만 해도 그냥 따라갔어요. 네. 근데 어느 지점에 저 지금 비슷한 지점에 도착해서 그때부터는 계속 도는 거예요. 빙빙빙빙 돌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결국 현장을 계속 도니까 네. 택시 운전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느 곳이 목적지인지 얘기해 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그때부터 당연한 요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가라면 가는 거지 무슨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했고 그리고 택시 운전자가 내려서 이렇게 할 거면 내리세요. 다른 택시 타세요라고 어허. 얘기했더니 결국은 저런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저 남성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갔고 또 다른 택시로 지금 갈아탔어요. 거기까지 동선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이수정 교수님 아직도 이 남성 저 불량배 같은 남성 지금도 못 잡은 상태입니까? 아니요, 결국은 잡았습니다. 이 어허. 30대 남성 잡혔고요. 이 사람을 결국 경찰은 강도 상해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이제 열흘 만에 검거를 하던 와중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불법 행위를 했던 것이 지금 드러나서 지금 음주운전 등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병과를 시킬 걸로 보이고요. 네. 추가 입건이 되는 이제 예정인데 지금 피해자가 좀 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허. 피해자분은 지금 오른쪽 편마비가 있고 원래 뇌경색을 앓고 계시던 그런 택시 기사였대요. 어머. 50대 남성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결국은 이제 생계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지를 못하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로 다시 또 생업에 종사를 하시고 계신가 봐요. 어머. 그래서 이런 딱한 사정이 지금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천만다행으로 경찰이 수고를 해준 덕분에 저 몹쓸 남성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피해를 당하신 택시 기사님 저 사람한테 반드시 손해배상 받아내고요. 지금 생계 때문에 택시를 좀 쉬어야 되는데도 다시 운전대를 잡으셨대요. 혹시라도요 피곤하시고 뭔가 후유증이 있으신 반드시 차를 멈추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국하자마자 체포됐던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어젯밤에 이제 석방됐어요. 그런데 석방되자마자 광주로 향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께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분들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정말 원한도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언론들 앞에 섰던 전우원 씨의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최진봉 교수님, 일단은 전우원 씨가
국내 들어오기 전부터 자기가 SNS에 밝혔던 대로 일단은 약속은 지킨 셈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국 전부터 이미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 가서 피해자분들에게,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석방되자마자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언론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우원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라면서 5.18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것은 5.18은 폭동이었고 우리 가족이 피해자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전두환 일가가 피해자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했대요. 그러니까 전 손자한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듣고 자란 거죠. 근데 아마 본인이 커가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든, 요즘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사죄하고 회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광주 5.18 피해자들을 찾아서 사죄를 했습니다. 네. 5.18 피해자분들은 전우원 씨의 이 사과에 대해서 글쎄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까요? 궁금하잖아요.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5.18 피해자들은 아주 용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셔서 5.18 진상규명과 5.18의 어떤 그 정신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전우원 씨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우선 그 전두환의 손자로서 말하자면 직계 후손인 셈이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손자의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두환은 뭐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두환의 죄과는 결코 사라지거나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어왔고요. 죄값, 그것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고, 안타깝지만 그 후손이 또 그런 무거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저는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18 이 피해자, 희생자 가족분들은 일단은 격하게 환영한다, 이런 뜻도 밝혔지만 일단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에, 그리고 그 용기도 높이 사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이 대목이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앞으로 그럼 전우원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걸까요? 일단 오늘 새벽에 이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5.18 단체와의 만남을 위해 5.18 관련 내용을 공부했고 마음에 가다듬는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데 5.18 관련 단체들과 접촉을 합니다. 오전에는 단체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고요. 네. 5월 광주 학살 사죄 기자회견을 연 후 5.18 기념공원 내 추모 승화공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심때쯤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을 참배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광주에는 내려갔고 어제 석방되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광주에 도착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서 잠깐 보였지만 그 광주의 모 호텔 숙소 내에서도 아마 밖에 있는 언론들, 이게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니까 허리를 90도로 한 2번 숙인 게 나왔죠. 계속해서 연방 이렇게 사과의 뜻을 계속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은 휴식을 좀 취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5.18 단체, 5.18 희생자분 가족분들과 아마 만남을 이어갈 건데, 그 만남의 계획, 다짐도 전우원 씨가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의미 있는 시간 보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되게 오히려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 받아주시고 좋은 의도를 고려를 해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 주신 만큼 정말 실수 안 하고
상처받으신 분들 마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혹시 이제 최명기 원장님도 아마 이제 세간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전우원 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그 인천공항에서도 이제 많은 언론들 취재진 앞에서 소감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 경찰청으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된 이후에도 또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어제 풀려났을 때, 밤늦게 풀려났을 때, 그리고 광주 도착했을 때 쭉 저희가 발언을 들려드렸는데, 일단 첫 인상은 목소리 톤이 인천공항이나 경찰로 압송됐을 때는 전부 일단 좀 차분한 어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명기 원장님이 보셨을 때 전우원 씨의 어떤 말에서 풍기는 이미지 또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목소리 톤이라든가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진정성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했다는 부분은 또 본인의 진지한 마음이 드러나서 그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진지하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바라보게 되면은 진심을 담는 거고, 어떻게 바라보게 되면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동안 굉장히 오늘의 이날의 중요한 의미를 위해서 준비했던 말들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긴장됐다는 걸 의미하게 되기도 혹시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저 언론들 앞에서 또 했던 말들을 이제 물론 이제 쭉 자기가 써서 이걸 몇 번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외우다시피 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우다시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진정성이 없다고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추모를 하기 위해서 추모사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추모사를 하기 위해서 추모사 내용이 있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진정 아끼는 분을 위해서 추모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100번을 외웠다 그러면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외웠다는 거는 제 진정성을 대변하는 거지 제 진심이 아니란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아하. 그러면요, 이 대목이 또 궁금해져요. 허준 변호사님. 전우원 씨가 광주를 가게 약속을 지킨 배경에는 경찰이 어제 오후 늦게 석방했잖아요.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마약 투약 혐의라면서 어떻게 석방할 수 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했습니다. 전우원 씨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자진 입국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수사는 구속 수사를 주로 합니다. 사회적 폐해가 굉장히 크고 또 남은 약이나 공급망의 연락처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네. 지금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물이 검출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뭐 했다 다 얘기하고 있고 체포될 걸 알면서도 제발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경찰도 이런 점 고려해서 한 38시간 정도 1차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석방을 했지만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더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수사가 완전 끝난 건 아니에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데, 일단 전우원 씨 본인도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어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는지, 어떤 마약 투약했다고 인정하셨나요? 방송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모든 마약 종류를 투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마초, DMT 등등 각종 마약들을 사용한 걸 인정했습니다. 근데 간이 시약 검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검사 결과 혹시 통보 받으셨는지? 그 당일날 나오는 결과로는 다 음성이 나왔는데요. 더 자세한 검사 기록은 좀 더 기다려야 나올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마약류 이름은 방금 자막에서는 뺐습니다. 그냥 마약류로 통칭했으니 굳이 뭐 그것까지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본인은 일단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구속을 즉시시키기에 어려운 뭔가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 만든 것 같고요. 예.
간이 검사라는 건 말이 그대로 간이 검사라서 정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뭐 추출할 수 있는 게 결국 소변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결국은 국가수에 지금 모발을 채취를 해서 정밀 감정을 요청을 했고요. 아마 7일에서 10일 사이에 국가수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발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그 마약 성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이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온 그 한 며칠 뒤에 양성이 나오면 다시 전우원 씨 들어오세요 구속시켜야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필요하면은 구속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 약물 굉장히 이제 마약은 어떤 약물을 어떤 방식으로 투여했는지 그리고 단순 투약인지 아니면은 이걸 밀반입하거나 거래하거나 뭐 제조하거나 이런 혐의가 있는지에 따라서 혐의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런 것도 들여다봐요. 네,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검출된 약물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약물이고 그렇다고 하면 구속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본인이 스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그래도 없다고 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전우원 씨의 수사가 어떻게 협조를 하는지 그 태도도 구속영장 향후 청구할 수 있는 여부에 가름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갑작스레 전우원이라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는데 지금 영상만 보여드리는 것만 봐도요. 최명규 원장님, 글쎄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차분하다고 하는 거 봐야 돼요? 아니면 힘없음이라고 봐야 돼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쭉 자기가 장면 보여드리면 힘이 없음 또는 뭐 차분함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 간간히 엷은 미소도 짓고 그래요. 이건 심리 상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엷은 미소는 의미가 있을 경우가 있고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의미가 없는 경우는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가 찡그리는 것도 굉장히 미소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긴장할 때의 습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할 때 자기도 모르게 웃어서 너 반성을 안 하는구나라고 아이들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만약에 미소 의미가 있는 미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결국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는 의미의 미소도 될 수 있고 네. 또 이 일을 갖다 엄청나게 가족들이 만약에 반대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봐, 나 해내고 있어라고 자신의 가족들과 반대했던 사람을 향하는 미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조금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안진용 기자님, 어떤 세간에 관심 받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거기에 약간 엉뚱한 쪽으로 막 흘러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우원 씨에 대해서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전우원 씨가 입국한 후에는 얼굴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죠. 그 직후에 전우원 씨의 외모를 품평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 한 커뮤니티에는요. 전두환 손자 뭐냐, 오늘 입국했는데 너무 잘생겼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홍콩 배우 같은 얼굴이다, 운동해서 몸도 엄청 좋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 그래봤자 범죄자다, 마약 범죄 저질렀다는데 얼굴에 어떻게 눈이 먼저 갈 수가 있냐. 당사자의 외모에만 관심을 보이면 결국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사실 정말 비뚤어진 좀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비단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사회 강력 사건 터졌을 때 그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이런 비뚤어진 어떤 환상 또는 뭐 동경 이런 식의 반응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막 진짜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일시적으로 이제 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어텐션이 아주 주목도가 지금 이번 주에 내내 아마 내일도 그렇고 그러겠네요. 지금 저 전 씨에게 주목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비판과 함께 팬덤 같은 게 또 이제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댓글이 막 상승작용을 하는 게 누구보다도 저 전 씨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그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 저분이 지금 마약이 완전히 지금 뭐 끄는 분이 아니고 이 마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사고장애 망상 같은 것들을 많이 촉진하는데 네. 이렇게 열광하는 게 저분의 혹시라도 과대망상을 더 촉진해서 마약에 대한 의존성을 또 높일까 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허준 변호사님. 자, 전우원 씨가 미국에 있을 때 유튜브 생중계 방송할 때 언급했던 것 중에 마약도 있지만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문제도, 그러면서 뭐 자기 어릴 때 보면 검은색 가방에 돈이 엄청 들어있었고 그것 때마다 행사 때, 가족 행사 때마다 그걸 뭐 경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안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수사를 하겠지만, 혹시 비자금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혹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그 부분이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두환 씨 다들 아시는 것처럼 뇌물죄 등으로 지금 범죄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은닉한 상황이라고 하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규제법이 적용이 돼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강제 집행을 지금 면탈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은 전우원 씨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보도상으로는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게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수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전우원 씨 말만 듣고 막 검찰이 전두환 일가 연희동 집에 막 압수수색 영장 갖고 막 들어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일단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일단은 차분하게 앞으로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악취가 날 것 같은 쓰레기장에 왜 몸을 숨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이야기는 도망가서 숨는 자, 그리고 그를 쫓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 이 치열했던 상황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는데요. 관련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신촌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이 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바로 그 순간 저렇게 한 남성이 다급히 뛰쳐나오는데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느냐? 인근 건물 쓰레기장에 들어가더니 쓰레기 더미 하나를 집어 저렇게 감쪽같이 몸을 숨깁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권총을 들고 뭔가 이상함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렇게 주저앉아서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잠시 후 다른 경찰들까지 앞세 쓰레기 더미에 숨은 이 남성을 드디어 체포합니다. 대박 사건! 와, 대박 사건. 아니, 근데 예전에 추억의 만화 영화 톰과 제리 같은 데서 보면 막 톰이 숨다가 막 뭘 뒤집어 쓰고 그냥 베개 쿠션 같은 거, 그러면 자기가 숨은 줄 알잖아요. 허주면 딱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 몸을 숨긴 상황 같은데요. 네. 저게 지난 26일 오전 아침 9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벌어진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입니다. 네. 앞서 이 남성에 관해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신촌 일대 현장에서 시민들을 검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 남성을 발견했는데 재빠르게 달아난 겁니다. 그 장면 CCTV에 포착이 된 건데 네. 경찰과 이후에 한 700m 정도 추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허. 그 끝에 남성이 몸을 숨긴 곳이 바로 저 쓰레기 더미였던 겁니다. 인근 CCTV를 보고 수색한 경찰이 최초의 현장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한 건물 쓰레기장에 이 남성이 숨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결국에는 30분 만에 남성을 붙잡은 겁니다. 네. 진짜 경찰분들 잘했어요. 근데 앞서 뭐 톰과 제리 만화 영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그냥 자기를 진짜 숨어서 못 알아볼 거,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최명기 원장님? 일단 700m를 추격전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전력 질주로 700m를 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했을 겁니다. 네. 만약에 저기서 더 뛰지 못하니까 멈추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0m면은 한계에 도달했었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어딘가 숨어야 되는 건데 아하. 숨을 것이 적어서 이제 눈에 띄게 된 거죠. 네.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일단은 경찰의 뭔가 눈썰미와 집념이 저 사람을 잡긴 잡았는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궁금해져요. 보세요. 최지봉 교수님. 예. 뭔가 경찰 인원이, 출동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저 사람 뭔 죄를 잘못했길래 저렇게 많은 경찰이 동원된 거예요? 일단 저 사람이 잘못한 죄는 성범죄 A급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이죠. 어머, 일단. 어머.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지난 1월 30일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초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수배를 내린 곳이 강남경찰서예요. 아하. 그런데
1월 26일 날 검거가 됩니다. 검거했던 곳은 서초경찰서인데요. 네. 서초경찰서에 최초로 검증을 했는데 문제는 불구속 상태의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조사에 불응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도주를 하고 다녔던 거죠. 숨어 네. 있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2월 15일에 재수배를 내렸고요. 서초경찰서에서. 그리고 전날 바로 26일 날 경찰에 다시 검거가 된 겁니다. 아니 다시 검거할 게 망정이지 다른 범죄도 아니고 이수영 교수님 성범죄 관련 이 피의자인데 이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다가 결국은 도망치는 기회를 주는 셈이 됐잖아요. 다시 붙잡아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뭐 천만다행입니다. 아마도 지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한 데는 뭔가 증거가 더 이제 채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만약에 뭐 성범죄를 또 저지르는 상황이면 뭐 피해자 진술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아하. 시간이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검문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찾아냈고요. 아까 도망가는 모습이 어리버리해서 네. 좀 약간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네. 이 사람 전과를 보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그 범죄자가 아닙니다. 전과가 총 20여 가지의 전과를 세상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성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스토킹, 절도, 그리고는 심지어는 성폭력 관련 전과로 그 전에 5년 반의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에요. 세상에. 5년 반 정도 징역형이 주어지려면 이거는 뭐 강간 이상의 어떤 상해 비슷한 어떤 치상까지 있어야지 이게 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출소 후에 또 범행을 또 저지른 겁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꼭 잡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잡게 돼서 지금 즉시 이제 남성을 구속했고 내일쯤 네. 검찰로 송치를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갱생이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 죄질도 안 좋지만요. 계속해서 습관성으로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이 사람 따끔한 맛을 좀 볼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누굽니까 이번에는? 네, 이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이 있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깜깜한 새벽 불 꺼진 금은방입니다. 갑자기 지금 보세요. 셔터가 올라갑니다. 헬멧 쓴 남성이 들어오더니 망치로 저렇게 문을 어머, 깨고 어머. 등장한 거예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진열대로 깨 부수고 세상에. 있습니다. 허겁지겁 저렇게 금품을 쓸어 모으더니 외투 안주머니에 저렇게 금품을 챙겨 넣는 모습 세상에. 보이시죠? 이렇게 금은방을 털고 달아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요. 딱 40초에 불과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누가 보면 그냥 범죄 영화 잘 짜진 각본대로 보세요. 최재문 교수님, 네.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문 열고 망치로 깨서 오니까 마치 감독이 레디 액션 마치 그런 것처럼 됐어요 지금. 그런 거죠.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아하. 저기 그리고 그 금문방들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 곳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아마 저곳을 목표로 삼았던 것 같고요. 아하. 아마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여러 번 제가 볼 때는 와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세상에. 봐요. 망치를 들고 와서 바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마자 진열장을 깨부시고 거기에 있는 이 금품들을 이게 150돈이거든요. 시가로 4,600만 원 정도 어머, 되는 어떡해요, 세상에. 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건데 문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헬멧으로 머리를 눌러쓰고 본인의 위장을 하고 나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저렇게 현장에서 내빼는 장면까지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세상에 이 금은방 주인분은 새벽에 경찰 전화를 받고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금 있는 옆을 딱 쳤을 때는 문 닫을 때 안 넣고 갔다 그거를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쓰러질 것 같아. 막 울고 싶고 녹이기 전에 어떻게 다른 데 쓰기 전에 잡긴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녹여갖고 이미 팔아버리면 돈 없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진짜 지금 금은방 주인분 말씀처럼 이수영 교수님 저 범죄 저지른 사람이 이 가게 구조나 이 돈 될 만한 금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미리 알고 들어온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셔터를 올린 다음에 그렇죠. 전혀 이 스텝이 멈추지 않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내리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사실 위치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도 지금
특히 금은방은 금을 보통 퇴근할 때 금고에다 넣고 가잖아요. 전시해 놓은 물품들을. 근데 이날은 유달리 그 금고 안에 이 물품을 넣지 않은 채 진열장 속에다가 그냥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로 저렇게 뭐 순식간에 40초 만에 저렇게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그 지금 금은방 주인께서 네. 도난 보험을 들지를 못했었답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사건은 꼭 지금 검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 물품들을 아까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녹여버리면 사실은 저 물건의 모양새로 추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참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 몹쓸 범인을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금은방 주인분은 얼마나 지금 애가 탑니까? 이 주인분께서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다시 한번 이 통화가 됐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뭐 저기도 없네요, 경찰서에서. 아직 안 가고 너무 아파갖고 집에 있어요. 확인도 못하고 물건을 다 싸놨기 때문에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최명기 원장, 지금 주인분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세상에. 네, 우선은 그 4천만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상처가 크실 거고요. 또 저기 참여가지 못하는 거는 오랫동안 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저기 굉장히 익숙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집이 완전히 집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것처럼 네. 그게 충격이 있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이 깨어진 데서는 불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정황상 누군가 잘 아는 사람일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속에서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상당한 배신감 때문에 지금 괴로우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저 금은방 주인분한테 필요한 건 지금은 아마 기력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금 상심도 크고. 근데 일단 지금이라도 기운을 차리셔야 되는 게, 저 CCTV 영상을 아마 눈에 익을 정도로 계속 돌려볼 필요가 있는 게, 저 사람의 체구, 체격, 뭔가 그리고 신발, 옷 등등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 혹시라도 이 금은방에 한두 번쯤 왔거나 아니면 평소 알고 지낸 사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사람 행동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훔쳐간 게 금팔찌, 금목걸이라고 하는데 딱 그 부분의 진열장만 망설임 없이 부수고 그것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감정도 해야 되고 감정소도 같이 붙기 때문에 저 금으로 된 것이 처분이, 작물로 처분이 정말 쉬운 귀금속 대표적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 사람 뭐 시간이나 수법 고려해봤을 때 초범은 당연히 아닐 것 같고 네. 면식범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헬멧을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은방과 CCTV 인근에 이 CCTV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루빨리 이 사람이 작물을 처분하기 전에 이 사람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잡히게 돼 있어요. 아마 방송 볼 거예요. 왜? 저런 몹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언론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영상 봤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나 자수하세요. 앞서 허주연 변호사 말씀처럼 대한민국요, 촘촘하게 CCTV가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 차량의 블랙박스까지도 지원 사격이 돼 있어요.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광명 찾기를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장 터지는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 광주에서 아주 따뜻한 소식이 전해져 왔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언어로 소통한 이야기인데요. 네. 지난 11일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인 쉼터로 향하는 한 농인께서 이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리신 거예요.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휴대전화 정말 소중하잖아요. 중요하죠. 잃어버려서 마음은 급하지, 그런데 언어로 잘 소통은 되지 않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요즘 휴대전화에 다 들어있잖아요, 뭐가. 네. 그러니까요. 광주 한 지구대로 연이어 들어가는 농민분들 보이시죠? 네.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더니 휴대전화 가리키면서 뭔가 손짓하더니 다시 뭔가 손짓하고 하더니 나가버리십니다. 경찰들이 이상함을 눈치채서 따라 나가 봅니다. 네. 함께 들어온 다른 농인이 있었습니다.
택시, 휴대폰이라는 문구가 쓰인 쪽지 한 장을 건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빨리 휴대전화 찾아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들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사실 이제 농인분들이니까 이 말씀은 이제 못 하시는 상황이고 뭔가 앞서도 보셨죠? CCTV 이 지구대 내부 CCTV 보면은 뭔가 휴대전화를 들고 손짓을 막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서로 간에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그래도 우리 경찰분들 해결 못하는 것 없고 진심을 다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방금 전 상황 어떻게 해결됐는지 연이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하,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조금 전 상황입니다. 마음이 급한 채로 지금 발만 동동 구르던 찰나 어떤 경찰관 모습 지금 뭔가 영상통화하는 것 같은 느낌 보이시죠? 네. 전화를 거는데 경찰이든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어르신 지금 다급하게 수어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수어 자격증이 있던 경찰관의 사촌 동생분과 어머.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어머. 정확한 상황을 드디어 알게 된 경찰들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네. 그제야 안심이 된 어르신분들 한결 편안해진 발걸음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야, 순간 저 경찰분께서 기지를 발휘하신 건데, 근데 이제 기지를 발휘하시고 통화가 된 것까지 좋은데, 문제는 안진웅 기자님, 그 휴대전화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았습니다. 어머! 네, 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들 절차와 시스템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요. 어허. 이 교통 시스템 중에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이동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택시 기사께서 맡겨주신 휴대폰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던 어머, 거죠. 어머, 세상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문자 메시지가 지구대에서 이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상세하게 적은 메시지를 보내줬고 그거에 대해서 네 수고하세요라는 답변까지 한 내용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도 휴대폰은 주인을 잘 찾아갔다고 합니다. 야, 저 수어로 서로 이 상황을 설명한 덕분에 휴대전화까지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해당 경찰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핸드폰이라고 쓰인 쪽지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이나 저희나 당황하니까 대화가 조금 어려웠어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어 통역사 자격증이 있는 사촌 동생이 생각나서 바로 영상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렸고 이런 것도 전달해주고 차량 번호 그리고 어디를 이용했다, 몇 시에 타서 몇 시에 내렸다 이런 거랑 다 전달해줘가지고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대단한 게 시청자분들 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 상황을 연필로 종이에 차곡차곡 쓰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사실 경황이 없는 저 상황에서 그러기에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이제 저분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지 말을 빨리 해서 소통을 해서 맞아요. 알려주고 싶을 마음일 거예요. 왜냐면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혹시나 못 찾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요. 경찰들 입장에서는 저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왜 말씀 안 하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기지를 발휘해서 바로 알아듣고 수어를 할 수 있는 분을 연결한 건 경찰관의 기지라고밖에 볼 수 네. 없거든요. 그래서 누리꾼들도 저 영상을 보고 많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이런 분들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다 그러네요.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요. 네. 어르신들이 말도 못해서 답답해 하셨을 텐데 경찰 순발력이 진짜 대단하다 맞아요. 이런 걸 올려주셨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상입니다 라는 글도 있었고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주신 경찰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라는 고마움의 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야 되죠. 이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 되잖아요. 광주 북부경찰서의 역전지구대에 민희빈 경위님을 비롯한 동료 이 선후배 경찰관분들 정말 장한 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시민분들이 또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자, 나라 밖 소식 좀 알아볼까요? 이 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허준 변호사 첫 번째 나라 어딥니까?
호주에서요 돌 주웠다가 잭팟 터뜨린 남성 얘긴데요. 어허. 평범해 보이는 돌덩어리 주웠다가 2억 원이 넘는 로또를 맞은 사람이 있다고 어머머. 해서 화제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바로 저 나오는 그게 돌멩인데요. 뭐예요? 매주 아니에요? 매주? 저 돌이요 배낭에 남성이 담아가지고 매장에 가서 가치를 평가를 해봤더니 네. 안에 거의 절반 넘게 금이 들어있었어요. 어머. 4.6kg 돌에 2.6kg 금이 섞여 있었는데 하나로 2억 830만 원 가치라고 합니다. 네. 빅토리아주 한 금광에서 저가 금속 탐지기로 채굴 작업을 하다가 네. 이 금돌멩이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아하. 혹시 어디라고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야 가자 빅토리아로 뭐 그런 분 안 계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빅토리아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금광이 처음으로 발견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금광 채굴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2,267톤의 금이 거기서 채광이 됐었고요. 와. 아직도 2,216톤급 그 정도의 금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어머,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빅토리아주가 이게 최근에 네. 약 호주 달러로 26달러를 내면요. 하나로 네. 23,000원 정도 되는데요. 간단한 수공구만 이용한다고 하면 네. 누구든지 금광을 탐사할 수 있는 금광 탐사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면 되는데 너무 멀어서 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한 일을 또 행하지 또 저런 행운도 찾아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봐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